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빠르게 전파되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도 커졌습니다. 정부는 방역막을 더욱 촘촘히 하기 위해 중국 방문 이력이 없더라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신종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검사 기준을 강화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짜 뉴스와 확인할 수 없는 정보들이 난무해 불안을 더 부추기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모셨습니다. 인천 나사렛 국제병원의 권구진 감염관리실장 그리고 정진욱 뉴스원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정진욱 기자.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예요. 다행히 퇴원자도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오늘 7일 24번째 이제 26살 남성이 이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 남성은 우한교민 임시 생활시설에서 생활 중 인후통 증상이 있어서 검사 실시했는데 양성 결과 확인됐고요. 네. 반면에 또 어제가 그러니까 6일이죠. 네. 퇴원 환자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1번 확진자인데요. 36살 중국 국적 여성인데 이 1번 확진자는 인천의료원에서 격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20일 국내 첫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인천의료원에서 치료받던 이 여성은 지난주 주말부터 상태가 호전돼서 어제 6일날 퇴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2일부터 호전이 됐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음성 판정을 계속 받았었고 이후 하루에 한 번씩 실시된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 어제 퇴원이 결정이 됐습니다. 또 하지만 또 17번째 환자죠. 이제 컨퍼런스 참석차 싱가포르를 지난달 18일에서 23일까지 방문한 코로나에 걸린 19번째 확진자는 이 36살 남성이죠. 1일날 4시 30분쯤 현대 아울렛 송도점 매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송도 아울렛 송도점은 6일날 오후 3시 30분부터 임시 휴업에 들어간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에 따라 인천시 교육청은 19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송도 지역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 9곳을 휴업 조치했고요. 휴업 명령 대상 학교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치원 3곳, 초등학교 1곳, 그리고 중학교 4곳, 그리고 고등학교 1곳입니다. 그리고 연수구는 또 오늘 7일부터 15일까지 지역천 어린이집 272곳을 휴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편에도 김포 송도 아울렛 가서 두고서 김포에도 김포 아울렛이 있거든요. 그렇죠. 현대 아울렛이 있는데 모 방송사에서 이런 김포의 아울렛 그쪽에 방문했다는 또 이런 오보를 내서 김포 지역 주민들이 한번 술렁이기도 했었습니다. 지역 내 병원의 분위기도 어떤지 좀 궁금한데 권구진 실장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좀 우려한 이런 시민들의 문의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지역 내 분위기는 좀 많이 혼란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거의 매일매일 지침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질병관리본부 지침과 다르게 일반적인 국민들의 정서, 불안감들을 감안해서 그 가운데서 저희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매일 상당히 좀 많이 혼란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실례로 일반 중북 방문했던 사람들이 일반 개인 병원을 방문했을 때 추후에 나중에 이 환자가 만약 확진자라고 밝혀지게 되면 일반 개인 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휴업 조치에 들어가고 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잠복기 감염을 무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개인 병원에서는 가급적 중국 방문역이 어떤 증상이 있으면 좀 큰 종합병원에 선별진료소가 있는 병원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같이 선별진료소가 있는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일반적인 어떤 선별진료 아직 정확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할 수 있는 키트 같은 게 저희 아직 보급이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의료진들의 피로도도 상당할 것 같거든요. 현장 상황은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저희 예를 들면 저희 나사렛국제병원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이기 때문에 1월 20일 최초 환자가 발생했던 그 시점부터 일반적인 출입 통제, 선별진료소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사태가 보름 이상 장기화되고 있는 상태고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평소 하는 일반 진료 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인력이 지금 하루에 한 30명 정도 교대로 계속해서 지금 추가적인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들 내부 직원들 같은 경우도 감염을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 보호구 착용을 할지 마스크, 고글까지 착용 항상 돼서 업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날씨도 굉장히 추운 날씨고 이게 더 장기화되면 굉장히 피로도가 누적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의료진 분들의 노고가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23번째 환자의 경우 중국인으로 지난달 23일 입국해서 우리나라 여행 중에 증상이 나타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2주간
어찌 보면 이제 무방비 상태였다는 건데 정준혁 기자, 동선 어떻게 지금 파악되고 있나요? 네, 질본 방역 당국이죠. 당국에서 23번 여성에 대한 동선 지금 확인 중인데 아직 발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50세 여성이 23번째 확진자는 우한을 방문했었고 관광 목적을 지난 1월 23일에 입국을 했습니다. 근데 보건소 조사로 발열이 확정돼서 검역을 진행했는데요. 2월 6일 양성으로 확인돼서 국가지정 격리병사에 입원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여성은 서대문구 창천동 다가구 주택이죠. 민박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때 함께 머물렀던 중국인 일행 7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는데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다행이네요. 하지만 이 동선이 아직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렇게 되면은 향후에 어떻게 확진자가 대폭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상황만 보고 보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우한시에서 입국해서 정부에서 전수조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소재 불명으로 2주 동안 관리가 안 되고 있던 사람인데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접촉을 했었던 건 사실일 거고 그 사람들 중에 2차, 3차 감염자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직도 정부에서는 뭐 소재 불명자 한 21명 정도 있다고 언론에서 발표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네, 지금 우려의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현재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놓고 보셨을 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도 하루가 다르게 지금 변화하고 되고 있는 상황이고 불과 2일 전과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상황이 지금 많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일매일 잠재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는 중국에서 들어온 뭐 환자들도 계속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어쨌든 지금 매일매일 상황이 지금 조금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예측이 어렵지만 현재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이제 부천 지역에서 12번, 14번 환자가 나왔죠. 확진자가 나왔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후 부천 지역에서는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장님, 그러면은 이제 좀 안전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판단하기 좀 이를까요? 판단하기 이릅니다. 2월 1일, 2일 격리 조치가 됐고 지금 이제 5일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뭐 잠복기 최대 2주까지 보건당국이 접촉자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접촉자들도 그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자가격리를 확실하게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12번 확진자의 경우 이제 아내는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딸은 이제 음성 판정을 받았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보통 이제 아이들이 바이러스에도 취약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오히려 아이들이 감염 위험이 낮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에 따른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은 그 미국 의학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단 그 감염 환자의 평균 연령은 45에서 55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 감염자는 매우 드물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같은 추세는 예전에 그 유행했던 사스랑 메르스도 동일한 패턴이고요. 일반적인 바이러스 패턴과도 동일합니다. 대부분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굉장히 예상과 다르게 굉장히 강한 걸로 되어 있고요. 보통 중년 이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특히 남성에서 이런 게 면역에 좀 취약한 경우로 지금 발견되고 있고 실제로 그 2003년 사스 때 어린이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고요. 사망자 800명 중에서 대다수는 45세 이상의 남성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생각보다 빠르게 전파되기 때문에 이제 지역 사회 내 전파 저지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의견들도 내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경우 이제 지역 사회 내 감염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지 혹시 징후가 있나요? 아직까지는 다행히 아직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단정짓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예상을 하려면 이런 확진자와 역학적 인간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전혀 그런 역학조사에서 인간관계가 없고 도저히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지역 내 감염이 확진자가 생겨했을 때 지역 내 감염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직 지금까지 저희 확진자 24명 중에서 그런 인간관계를 알 수가 없거나 확진자 접촉자가 아닌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을 막기 위해 대비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이제 의료기관도 이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일단 새로운 감염원이 올 수 있는 공항이나 항만에서부터 철저하게 바이러스 유입이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다. 또한
지역사회에 이미 퍼져 있는 바이러스를 조기 발견하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최초 시점부터 역학조사부터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역학조사에서 뭔가 하나의 에러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뒷수습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바이러스 유입을 완전히 차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현실상으로 그런 게 좀 불가능하다 그러면 최초에 어떤 환자가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그런 환자의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서 네.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빨리 도입이 돼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최근 이제 또 중국 방문 이력이 없는 이들에게서도 이제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지금 또 많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준욱 기자, 그 이제 특히 16번 환자의 경우에는 여러 번 병원에 갔음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또 문제가 됐었죠. 방역 체계에 이제 구멍이 난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지적도 있었는데 7일부터 대응 조치도 달라졌죠.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부가 이제 한계 제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시약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네. 7일부터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됐는데요. 긴급 사용 승인에 따라 한시적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하는 의료기관 총 50여 개가 됩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진단 검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민간 의료기관까지 진단 검사 확대는 현재보다 좀 더 촘촘하고 신속한 확진자 확인을 통해 접촉자 조기 발견 및 신고자가 자가격리 등 후속 조치가 가능 것으로 보이고요. 궁극적으로 정부가 이제 정부, 지자체 그리고 민간 간 유기적 협조를 기반으로 예측이 가능하고 효과적인 방역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좀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권구진 실장님께서 보셨을 때 이 같은 정부의 조치 어떻게 좀 면밀히 방역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네, 도움은 될 수 있다고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방법은 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먼저 시행을 한 다음에 그중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 2차 검사까지 시행해 확진이 내려지는 단계고요. 보통 네. 1일에서 2일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데 새로 이제 보급이 된다고 하는 민간 의료기관 50개 정도 지금 보급을 한다고 네. 지금 발표됐는데 전국에서 50개 정도면 아마 상급 종합병원 정도 네. 정도의 배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 또한 지금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는 효율성이 있는 반면에 검사 네네. 결과가 6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가령 일반 인플루엔자 검사, 독감 검사 같은 경우는 진단 키트가 나와 있는데 15분임 정도면 결과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급이 된다 하더라도 6시간 동안 네.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 6시간. 자체가 쉽지만 않은 상황이고요. 하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조금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그러니까 검사 키트를 사용하게 되면 현재로서의 대응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잘못된 정보로 인한 이제 문제도 큽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마스크 사용인데요. 그 시중에서 이제 마스크를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며칠 써도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이 부분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의료용 마스크를 쓰느냐, 일회용을 여러 번 써도 되느냐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시장께서 보셨을 때 꼭 의료용 마스크를 써야 합니까? 아니면 여러 번 또 일회용을 여러 번 착용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마스크 사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뭐 마스크는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네. 바이러스 크기가 0.1 마이크로미터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 네. 일반 평균적으로 어떤 환자들이 이제 기침을 할 때 나오는 비말의 크기는 한 13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보고를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식약청에서 이제 그 인정한 네. KF 마스크는 지금 현재 시중에 KF 80, 94, 99 정도가 있는데요. KF 같은 경우는 그 0.6 마이크로미터 이상, KF 80 같은 경우는 80% 정도 차단할 수 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KF 90 이상의 마스크는 일반인들이 쓰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한 10분 이상 착용했을 경우 약간의 답답한 경우가 있어서 네. 장기간 착용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보통 KF 80 정도 이상 되는 마스크면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하지만 일반 마스크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마스크 자체가 어떤 바이러스 차단 목적도 있지만 네. 다른 사람과의 어떤 접촉뿐만 아니라 손으로 오염된 손으로 얼굴이나 이런 데 만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네. 그런 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하는 게 낫고요. 네. 그리고 마스크를 했다 그러면 하는 것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코와 입이 모두 다 가려져야 되고요. 네. 한번 마스크를 벗게 되면 폐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을 재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마스크는 그럼 여러 번 사용하는 것을 좀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정준욱 기자, 마스크 가격도 올랐고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이제 뭐 취소 사태가 발생하는 등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 현재 지금 이 마스크 대란 상황 어떻습니까?
현재도 많이 저도 시켰는데 취소가 됐더라고요. 네. 그때 정부는 이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이제 매점 매석행위 금지에 고시를 하고 5일 네. 0시부터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네. 정부 합동 단속반 조사 인원도 180여 명으로 확대가 됐고요. 네. 어쨌든 이 마스크를 이제 제가 어저께 공항을 갔는데 중국인들이 상당히 마스크를 많이 반출하고 있더라고요. 가져가는 현상도 많이 있었고 어디 세관청장, 관세청장도 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좀 문제가 좀 보이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신고는 하게 되기 때 세금을 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갔을 때만 200만 원 이상 했을 때만 세금을 물지 그 이상 네. 물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중국인은 이제 1000개까지 이상 했을 때 이제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 중국인은 980개를 딱 가져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캐리어나 이런 박스 안에 마스크가 상당히 많은 거 보고 저도 좀 놀랐습니다. 인터넷에는 이렇게 구입하기가 저희는 솔직히 좀 어려운데 이 중국인 도대체 어디서 구했나 예.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됐고요. 어쨌든 이제 자가 사용할 때는 2천만 원 이하 마스크 300개, 간이 수출 신고는 200만 원 이하 1000개 이하, 그리고 정식 수출 신고는 200만 원 초과 또는 1000개를 초과해야 됩니다. 네. 근데 매점 매석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5일에도 홍콩인이 한 2만 7천 개를 혼자서 가져가려다가 네. 박스 가리를 하죠. 이렇게 택배로 이렇게 옮기다가 이렇게 조사를 받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결국 식약청에서 결론을 내린 게 고발을 안 하기로 했어요. 이유는 이 남성이 마스크를 생산자도 아니고 판매자가 아니라서 그냥 나눠주기로 해, 동료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가져온 거다. 근데 2만 7천 개잖아요. 근데 이번 부분이 약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매점 매석을 말씀을 주셨는데 매점 매석 기준이 뭔가요? 한마디로 대량으로 가져왔다가 네. 판매한 그런 경우인데요. 어떻게 용인에서도 한번 단속원한테 들이닥쳤는데 몇 박스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었죠. 근데 이거는 근데 그 주인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 마스크는 1년 동안 우리가 할 양이다. 그렇게 판매 양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그게 볼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격을 높게, 그러니까 불법적인 행위가 됐을 때 이제 매점 매석 의심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이거는 조금 수사 당국이나 이제 정부에서 좀 더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는 말씀을 예, 주셨죠. 알겠습니다. 이외에 이제 병원 직원이 감염됐다는 등 이제 가짜 뉴스도 많이 퍼지고 있는데 경찰이 가짜 뉴스에 대한 강력한 수사도 예고를 했죠. 네, 맞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둘러싼 불안감이 커지면서 SNS 등의 허위 정보들이 좀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 수사에 나선 경찰은 6일 기준이죠. 가짜 뉴스 게시자 개인정보 유출 8건을 좀 검거했고요. 20건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한 카페에서는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던 내용이 허위 정보가 좀 공유된 일이 있었고, 또 지난 1일에는 인천의 한 맘카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가짜 뉴스가 게시되었다면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는데 해당 건에는 인천 A병원의 그러니까 모 병원의 우한폐렴 환자라는 제목으로 이제 내용이 들어갔었는데요. 인천 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이 신원을 확인해서 이제 수사를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이 법률이 이제 복붙이라고 했죠. 게시를 붙인 이런 행위에서도 고의성과 위법성을 반드시 처벌할 방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 지금 전문가들은 이제 새로운 감염원 유입을 막으려면 이제 중국 입국 전면 금지를 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부는 이제 관계를 생각해서 신중에 결정한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제 권구진 실장님께서 보셨을 때 이 부분 어떻게 좀 판단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WHO 공고나 뭐 국제사회 동향이랄지 보건의료부 외에 다른 모든 부분을 다 종합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보건의료에 근무하는 한 사람으로서 제 개인적 소견을 얘기를 하면 중국 입국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입국을 막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지만 이제 태국, 싱가포르 등 중국 외 지역 입국자에게서도 확진자가 이제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상 막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이런 입장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는 중국 방문 여부가 가장 핵심이었는데요. 지금 태국과 싱가포르 방문자들이 확진자가 나옴으로 해서 저희 일선 병원에서조차도 지금 중국 외에 해외까지 범위를 지금 넓혀서 문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그런 사람들이 어떤 발열이나 어떤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일단 저희 같은 선별진료소에서 일단 엑스레이랄지 폐렴 증상 유무랄지 뭐 독감 감염 여부 이런 것들을 다 기본적으로 해서 보건소랑 상의해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